이어서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전발전연구원 이정경 기획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가 굉장히 허전하시죠? 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종이 없는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 토론회 자료는 종이 책자를 대신에 문서 파일로 안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토론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토론회 종료 후에 사회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별도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면 배너에 또 QR코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 이제 휴대폰으로 촬영하시게 되면 바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책 토론회 프로그램 진행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토론자 및 참석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오늘 좌장을 맡으신 안전발전연구원 이진규 상임대표님의 개회사, 그리고 토론회 준비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박남용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신대학교 남기훈 소방방재전공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부위원장님의 토론 발표, 경남소방본부 김종찬 안전예방과장님의 토론 발표, 그리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이근규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장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제자와 토론자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토론회를 모두 마치신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안전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선물도 준비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차 화면에 회의가 개최되오니 주시기 2층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국기에 대하여 바랍니다. 경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바로 운영위원회 이하 제1차 국민에게는 회의가 시간 개최되오니 관계상 생략하도록 2층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실로 모두 자리에 참석하여 앉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토론회는 올 2025년 2월 14일 부산 기장군의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서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고 또 큰 부상을 당한 사고를 계기로 우리 경남 지역의 공사 현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대책 및 화재 발생 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안전한 현장과 작업자들의 안전에 큰 뜻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안전한 경남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 참석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장이신 이진규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 상임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발제를 하실 남기훈 창신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소방방재전공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토론을 해주실 이영수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찬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용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정시식 경상남도 통합위기관리센터 사업추진 자문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석 창원특례시 건축사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순희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준배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하계영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건설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덕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님은 현장 방문으로 불참하셨네요. 네, 그리고
남성규 시설물 해체공사 협동조합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인호 사단법인 건설일용근로자협회 영양본부장님 인사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발전연구원 이진규 상임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토론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자장을 맡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장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싼 맛에 이렇게 매번 지난 우리가 그 2월 14일 날 그 부산 기장군에서 반얀터리 해운대 건설공사 현장에 화재나서 6명이 숨지고 3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화재가 설마 우리 현장에서 우리 작업장에서 화재가 일어나겠어 하는 설마하는 마음이 화마를 불러오고, 이 화마가 악마돼서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파괴를 시키는 위태 경우가 되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 제1차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주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아니라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같은 공통적인 화재 요인과 발화 요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재 현장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뒤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사람의 눈높이로 불꽃이 있다고 하면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멘붕이기 때문에 그때 대피하든지 아니면 수화기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납시할 또 우리 중대재 과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현장에서의 안전 대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의 건설 현장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상남도 의회 박남용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안전발전연구원의 이진규 대표님, 이정경 기획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이영수 부위원장님, 남균 교수님, 강순희 과장님, 김종찬 소방본부 과장님, 이건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평소 현장에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감성규 이사장님과 유인호 본부장님, 그리고 기관단체, 건설업계, 소방, 안전 관련 기업과 시민단체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정을 함께 때로는 채찍과 때로는 조언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시식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다친 분들의 많은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깊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경남 지역 공사 현장의 화재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안전발전연구원과 후원해 주신 경상남도 소방본부, 창원고용, 노동지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상이 다소 비좁은 관계로 발제 및 토론은 발언대에서 모두 마치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상으로 모셔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신대학교 남기훈 교수님의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신대학교 소방관계 전공의 남기훈 교수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또 토론을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막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게 이런 토론에도 좋은 발전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좀 보시는 것과 진행을 하고요. 기장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6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30명이 넘는 분이 이제 큰 부상을 당하셨는데 현재도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마 1층에서 발생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작업관들이 배관실에서 이제 불꽃이 일어난 걸 발견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실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정밀적인 화재 감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텐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는데 이런 우리가 공사 현장에 한 번씩 가보실 일이 있거나 이제 공사 현장 인근을 지나실 때 보시면 공사 현장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오히려 더 큰 위험들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 시스템이나 이런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최소한 법적인 부분들만 완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화재들은 그런 앞에서 발생했던 사고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화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의 이제 완성대가 있는 상태였는데 검은색 연기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실 피난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많은 건축 자재들과 인테리어 자재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피난로 상에서도 평상시에 지나가는 분들도 그런 연기 속에 가시게 되면 굉장히 방향을 잃고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 단열재라든지 인테리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화재 확산을 빨리 일으키고 검정색 연기, 그러니까 우리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독성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가스들이 하면서 이런 화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2025년에 발생했지만 2020년에도 사실 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법을 바꿔야 된다 했으면 사실 바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법적인 부분들은 아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이 38명이고요. 부상도 10명이 발생했는데 용접 불티였습니다. 용접 불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온입니다. 1600 정도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건축 자재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600 정도가 되면 사실 다 불이 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 천도 인해서 다 불이 붙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용접 불티라는 것이 우리가 자그맣게 튀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온이고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레탄 폼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레탄 폼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단열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는 그 단열재들이 내부에 들어가 버려서 우리가 화재의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데 더 깊은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이라는 이유 안으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화재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안전 불감증 뭐 이런 것들, 안전 조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라고 많이들 쓰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누구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보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안전관리자에게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안전관리자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소방관리자든 뭐 현장 안전관리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우리나라 사실 법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봤을 때도 기준이나 뭐 법상으로 봐도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정도로 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 있는데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강화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뭐 절차 수립한다든지 소화기구나 방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런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하도급 구조로 인한 그 책임성 결함 안전관리 부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새로 고용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사실 이 안전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아직 이런 우리나라의 하도급 체계에 관련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들이 뭐 과거에도 발생했고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계속 법적으로 사실 강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지켜지는 것보다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으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하나의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화재 사고를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로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가정이고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년간 한 3,700건 정도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원인을 보시면 이건 어느나 다 비슷하지만 부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발원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용적 불팅 이런 것들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대책은 마련됐습니다. 08년도에서 이제 16년, 19년도 하면서 우리가 하지 않는 특별 대책이라는 것들 건설 현장에 대해서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건축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작업 중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화재 위험을 보시면 용접 작업 특히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그 화재 위험, 화재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사실 용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온도가 높고 불꽃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밀폐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도장 작업하는데 무슨 문제예요 하지만 도장 그 이제 페인트죠. 쉽게 말하면 페인트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밀폐 공간하면 증기로 유발이 되면서 화재 이제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레탄폼은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좋은 소재인데 화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화재 확산도 많고 빠르고 검정색 연기, 우리가 독성가스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접 시 이제 발생한 불티 같은 경우 특성이 이제 1600동도가 넘는다.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실내 환경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절단식 산소 압력이라든가 그런 특성에 따라서 불티의 양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불티가 튀었을 때 그냥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장시간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발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통 대응이 되느냐, 소방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 접수를 하셔가지고 상황 관제를 통해서 현장 대응을 하고 이제 최종 종결 보고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 현장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소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사전에 그런 정보들이 있지만 공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면은 상황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은 관리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조차 힘들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부분, 그런 정보들이 사전에 사실 소방본부나 이런 소방서에 정보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 파악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소방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이런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것들을 이제 임시소방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 소화기나 간이 소화기, 비상 경보 장치, 뭐 간이 피난 유도선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추가된 것들은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 그다음에 방화포, 비상 조명등 등이 이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에 있던 법들보다는 좀 더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측면, 빠른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는 측면, 그리고 빠른 피난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법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지금 상황들입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법만 가지고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안전 의식에 대한 부분들, 서로가 서로 간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고 서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규정을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그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인데, 화재 저감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 우리가 신고를 해서 뭐 누가 처벌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공사 현장에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사람의 그런 안전 의식과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더 우리가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이런 센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현장에 설치했을 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현장의 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들을 같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사 현장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화재가 혹시나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에 현장에서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방과 연결해서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있던 공사 현장의 공사 인부들도 같이 나와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인명피해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건물은 새로 지으면 되지만 인명피해는 덜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위험에 노출된 건설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남기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입니다. 박수를 칠까요? 아니, 이게 막 시작되기 전에 안내 방송을 들었지만 제가 또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요 시간대가 또 사실 같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제가 참석하지 않고 오늘 이 토론회에 제가 참석한 거는 한슬님하고 또 우리 관계자 또 모든 분들이 경남 도민을 위한 그런 좋은 정책과 또 토론회가 우리 또 건설 소방이와 또 관련된 업무들이고 그래서 중요성이 있기가 돼서 사실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관계자 여러분들이 토론회 참석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게 사실은 뭐 제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공사 현장하고 관련된 토론 부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제가 현대건설에서 현장 기사 보러 한 2년 동안 아파트를 4,000세대, 10,000세대 이런 짓는 현장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예전에 제가 양산시의 그 비서실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또 인력사무소라는 걸 갖다가 제가 건설 현장 인력사무소를 한 1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전에 발제하신 분 또 우리 이진규 우리 대표님이나 또 이런 지적인 내용들 보니까 제가 건설소방에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 제 삶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말씀들은 그렇게 좀 다 지나가고요. 나중에 또 우리 기장에서 일어난 공사 현장 부분도 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많은 지혜들이 정말 우리가 행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이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자로 우리 경남소방본부 김재병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경남에 사실은 소방과 관련돼서 또 나름대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복무를 하시다가 진급을 해서 경기도 소방 재난본부장으로 사실은 내일자로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그런 관심과 또 필드에서 그렇게 협력하고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사가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경상남도에서 사실 이 부산 우리 기장의 호텔을 이렇게 짓다가 사고난 공사 현장에 우리 서희공건설 위원장뿐만 아니라 또 위원님들과 또 정책정관들하고 경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생활을 해낸다라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심사숙고 있었고 또 토론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런 법적인 제도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사실은 많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등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저희 건소위에서 각 상임위로 업무 보고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게 강순희 과장도 와 계시고 관련 부서에 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이 도의원으로서 또 조례나 또 제도 준비 또 현재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가겠다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사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예전에는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새벽 한 7시부터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고 중간에 참을 먹었어요. 참을. 그때는 술도 한잔 먹고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런 시절도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력사무소랑 1년 동안 운영할 때 그 작업자를 보내면은 아침에 PT 체조부터 시작해서 음주 측정기까지 정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우리 그 윤호 우리 건설 현장에 또 우리 본부장님도 와 계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 소방위가 저희들 하는 일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본부와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또 도민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도로과 또 건설교통과 그러니까 편리와 안전 또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것을 우선히 둬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편리를 하려면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도 이렇게 또 공항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일을 갖다 하지만 도로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서울에 무슨 대교가 무너지고 하듯이 사실 경남에서 많은 도로들뿐만 아니라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예산도 좀 늘어나고 해서 도민들의 교통이나 또 안전 이런 데 사실은 막대한 예산도 투입된다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 말씀하신 대로 다 부주의로 일어났던 화재 현장들입니다. 부주의로. 그래서 시스템은 잘 되어 있고 제도도 잘 되어 있다라고 선진국 수준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이런 사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그 현장 관리감도 또 정말 필요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좀 이렇게 그 상을 좀 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 동아 또 우리 소방 우리 본부에서 그래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 또 18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런 안전도 부분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찰할 때부터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 소방청은 공사장 화재 사고 예방 대책으로 먼저 용역 절단 맛이 물티가 가능성 단계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상 관계 있게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고는 이런 많은 현장과 또 제도 전비 또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또 이게 건설소방위에서 심의하고 또 의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삶에 직접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 불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은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건설소방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과 함께 언제나 낮은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두서없지만은 제 삶과 또 제 경험치를 제가 준비한 자료보다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시간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30만 도민 안전 시대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각 기관과 협력해 우리 협력해 주실 우리 경남도 의회의 역할을 잘 설명해 주신 이영수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찬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오늘 건설 현장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인데 저희들은 사실 소방본부는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1년에 2개의 큰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또 봄철에는 봄철 소방안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층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걸 뭉쳐가지고 화재 피해 저감과 인명 저감을 위해서 그걸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공사장 같은 경우는 봄철 물론 겨울철에도 공사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한겨울 12월부터 1월, 2월 사이는 또 공사를 많이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외부에는 원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불이 많이 나지만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봄에 지금 상당히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부산에 불이 났죠. 그게 호텔 공사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빨대사님 교수님께서도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다 아실 겁니다. 이 어떻게 화재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게 설마 우리 현장에서 나겠나, 우리 집에서 나겠나 이런 무관심,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 저희 소방본부에서 이때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에서 추진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한번 짚으면 2008년도에는 경기 이천 냉동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49명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용접입니다. 용접 부주의. 20년에도 이천 물류창고에 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것도 용접인데 이것도 한 48명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죠. 22년도에는 경기 평택 또 경기도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 경기 지역에 거의 다 물류창고라든지 냉동창고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형 사고는 거의 경기도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서울 경기. 여기는 전기적 열선 때문에 불이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월 14일이죠. 부산 반나트리 호텔에 인명피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다들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겠습니까? 주로 용접입니다. 용접 절단 이런 거 하면서 애외에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용접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라인더 갈고 포음 작업할 때 이때 주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되면 아무래도 휘발유라든지 같은 신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화기를 많이 취급하니까 발생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 화재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했다 보면 대규모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최근 화재 발생에도 앞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경남에는 좀 23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고 부상이 20명, 재산 피해가 한 69억 정도 발생했는데 각 20년부터 25년까지 24년까지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한 50건, 60건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큰 화재는 2020년 2월 14일
김해 부경양전에서 일어났죠. 지금 동영상도 나오는데 이게 2010년 2월 14일 한 10시 정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것도 산소 절단 작업 부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 피해액이 한 48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현황을 보시면 전체 234건 중에 부주의가 184건, 한 78% 정도. 그 다음에 뭐 미상, 사실은 화재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 옛날에는 좀 발생이 모를 때는 거의 다 미상으로 다 잡았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물론 국가수도 있지만 우리 서강에도 화재 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사원실도 있고 분부도 있는데 여기서 직원들이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닦이고 있는데 사실은 화재가 나버리면 다 전소해버리면 원인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미상이 한 23건 정도 있었습니다. 있고 주로 전기, 기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부주의가 78%라는 거 이게 상당히 한 시사점이 있죠. 그럼 부주의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있냐? 이게 용접용단인데 용접하고 절단하고 그 다음에 기기 사용, 주로 아마 그라인더 같은 거 절단하다가 그라인더를 갈다 보면 불꽃이 튀겠죠. 불꽃이 튀면 그 주변에 가연물이 있거나 하면 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시사점에 보면 부주의 중에서 특히 용단, 절단만 잘하면 거의 한 60, 70%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통계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산업안전공단하고 시군허가부서하고 소방하고 거기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공사장 임명 재산 피해를 저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자, 피해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경남소방본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지상 실정 이상, 또 냉장 창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형 공사장입니다. 6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여기 계신 분은 소방안전관리자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건물에만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도 상당히 불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산 피해도 인명피해도 많이 나니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도록 소방예방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왔는데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건물 내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이걸 하는 거하고 틀리겠죠. 건설 현장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릴 수도 있고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에서 작년에 한 4, 5년 됐습니다. 3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그 3번이 났는데 선박의 건조 특징이 뭐냐면 선박이란 게 저는 사실 배를 타는데 나왔거든요. 부산 해양대학을 나오는데 선박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조그만 배가 아니고 몇만 톤씩 10만 톤, 뭐 LNG 선이는 몇십만 톤 되면은 거의 큰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그래서 그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용접 작업, 세제품 쓰고 뭐 온갖 작업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관리자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만큼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큰 건물에 불이 나면 안전관리자가 그 예보를 잘 알고 사람들을 알고 대피를 시키고 방송하고 하는데 이 건설 공사하는 현장에는 상당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제화하자. 법제를 하고 그리고 법제화하면 될 것이냐 교육도 시키고 시설을 두자. 그것 뒤에 좀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런 기준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건설 현장에 대해서 많지만 이 큰 데에 대해서 65개소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대책이 거의 그냥 무작위로 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안전보건공단 같은 유관기관에 일단은 업무 협약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작정 가시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걸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해서 안전보건공단과 업무 협약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초건설업 지원장이 지원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시설장과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안전교육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착공신고라든지 공사 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지도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률 80% 이상이 됐을 때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끼리 현장 합동 현장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업무 협약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는 경남지역본부와 경남동부지사와 2023년 12월 15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양기관이 협조를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진주 통영 양산 김해에 있는 건설 기초소방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원래 건설 현장에 인부를 노동자를 투입할 때는 미리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안전교육을 받을 때.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을 할 때 화재 사례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주 통영 양산 김해 동부 소방서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교육 지원을 한 22회 한 19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겠죠. 공사가 되면 공사 현장에 또 인부들이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배치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개의 수도 있고 다른 적은 조그만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라든지 CPR을 할 수 있는 이런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저희들이 또 이런 교육만 해서 된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공사장 관계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장 소장 주관으로 안전다짐 릴레이를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죠. 저희들이 보면 소방시설 공사할 때 착공신고를 하거든요.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방시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설비를 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 소방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민원 담당자들이 이런 걸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갈 테니까 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현장 소장님들이 일단 총대를 메시고 한번 해주십사 하니까 그분들이 65개소 중에서 한 60개소에 흔쾌히 해가지고 이렇게 소장님들이 주관해가지고 인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행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피켓을 들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하니까 좀 더 한 번 좀 더 안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주고 있는 게 참 좋은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일선에 소방서장님들이 또 나가서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지도를 하고 그리고 화재 안전 감시자, 화재 감시자를 배치 내용도 물론 시군에서도 하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나오시지만 사실 소방서 제일 많이 갑니다. 소방서에서 또 불을 진압하는 주 부수가 소방서니까 제일 많이 가는데 그 화재 안전 감시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영정고 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물을 많이 씁니다. 신라 같은 경우 신라라든지 가솔린 위험물도 좀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료, 이석유류 이런 식으로 위험물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허가를 받고 쓰지 않을 때는 임시 저장을 어떻게 하고 위험을 사용할 때는 어떤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89회 정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건설 현장 임시 소방서실 한 7 종류가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수학이 거의 다 있죠. 수학 있고 간이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좀 한 1000평 정도 되면 이 간이소화장치를 해가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오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 화재 안전 감시자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치를 하라고 간이소화장치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경보 장치, 가스 누설 경보, 비상조명, 특히 방화포하고 이게 가스 누설 경보하고 방화포는 최근에 들어왔죠. 이게 방화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는데 전기차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불을 끄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불을 끄는데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0시간, 물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수십 배로 듭니다. 그래서 방화포를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단 질식소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화포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방화포가 소방청하고 안보 건설공단하고 조금 약간 미싱이 되다. 소방청에 이게 여기다 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안전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좀 관계가 좀 감시가 느슨하다 보니까 성능시험 안 받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성능시험 안 쓰는 거는 벌칙도 강화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로 저희 건설 현장에 보면 위험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험물을 지정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같은 경우는 200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할 때는 많은 걸 쓸 때는 위험물을 허가를 받고 임시 사용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가면 승인을 안 받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귀찮으니까 안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화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소량 위험물도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면 그 위험물 같은 게 위험하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우리 유관기관 합동자문을 80% 공사가 진행되면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하고 시군 허가부서와 안전공단에서 이런 내용으로서 합동자문단을 운영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일단 화재 건수는 단순하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화재 건수는 2023년에 비해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한 38.2%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산 피해도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물론 재산 피해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 근데 관리 인식 제고가 긍정 평가가 상당히 95%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저희들이 그래도 건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항우입니다. 항우는 저희들은 이거를 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존에는 65개소 큰 대상만 했는데 15,000에서 5,000제곱미터로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창원은 뺀 수치입니다. 경남에 5,000제곱미터 이상이 1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조그만 공사장이 아마 수천 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까지는 발이 다 못 미치다 보니까 일단은 111개소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안전 시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짜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 신축 건물 소방시설 품질 향상과 성실한 시공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6월 신축 건물 소방시설 품질 관리단 품질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시범 운영으로 시켜서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21년도에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품질 자문단 운영 조례가 21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22년도에 매년 한 50개소 정도를 계속 이렇게 품질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사실은 뭐 지금 끌려도 많이 나오지만 스프링클러가 터졌니 뭐 배에 울렸니 안 울렸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슈가 됩니다. 부천에 아파트 지하 화재 났을 때도 차량이 70여 대 되고 주민들도 못 들어
들어가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소방 시설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품질 자문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24년대 전국 소방기관에 공유도 했고 이제 책자도 발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한번 불이 나면 대부분 내 집에 불이 안 나면 괜찮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남의 집에서 불이 나더라도 나한테 자기 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좀 안전에 대해서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경남 소방본부의 많은 활약들을 소개해 주신 김종찬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근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지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 1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그 시행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하 이상, 그다음 건설 현장은 50명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하다가 작년에 1월 17일부터 이제 50명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수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창원 지역에 작년에 이제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우리 관할 지역은 경남 지역입니다. 김해하고 창원, 진주, 통영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사건 한 50여 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남 지역에서 사고가 1년에 한 중대재해, 사망재해 이상을 말합니다. 사망재해 이상이 평균적으로 한 50여 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명씩 경남 지역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아시다시피 경남 지역에는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또 건설 같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좀 우리 경남 지역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우리 기장처럼 그런 큰 화재 사고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세종 고속도로에서 붕괴 사고 이런 사고가 없던 것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첫 번째 광역중대재해과가 신설이 되어서 우리 노동부에서 대부분 다 이런 수사 업무라든지 조사 업무들은 근로감독관이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어떤 업무를 좀 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 수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문헌상에는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노동부에서는 크게 안전 관련 업무를 2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재 예방 지도과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 산재 예방 지도과는 예방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동부에서 감독 나왔다, 점검 나왔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대다수다가 이제 산재 예방 지도과에서 나간다. 감독관들이 여기 한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실질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야만 저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50여 건 수사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다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가지 업무를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별도로 해서 우리 민원 용어로 해서 고소, 고발, 질의 사건들 이런 업무를 다양하게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크게 보면은 점검하고 감독으로 나눠집니다. 점검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을 하면은 1차 시정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불이행했을 때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나갔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으면 즉시 사법조치라든지 행정조치로 이어진다.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위험성 특화 점검이라 해가지고 주로 이제 고위험 공공사업장 대부분 다 보면은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조선업종 이런 업종별로 중심으로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점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붕괴 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붕괴라든지 감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절기 11월 달에 대비해서는 주로 이제 겨울철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추락이라든지 붕괴 이런 약간 조금 항목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최근처럼 우리 이제 바나트리 우리 화재 사고처럼 또는 우리 세종의 붕괴 사고처럼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바나트리 우리가 사고 난 이후에 마감 공정 보유 건설 현장 저희들 21개소에 대해서 특별 기획 감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우리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각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거 지금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공사 감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잠깐 실적을 좀 보면은 주로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상 현장에서는 일반 감독을 좀 시행하고 있고 또 50인 미만 위주로 해서는 추락 감독 예방 이런 걸 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산업안전공단과 또 합동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감독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안전 멘토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여러 사업도 컨설팅 사업들도 주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농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산업안전공단과 그다음 민간재해 예방 기관인 건설재해 예방 기관 이런 부분들과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이제 산업안전공단을 보면은 위해용 방지 기획서를 해가지고 건설 현장의 높이가 31m 넘거나 지하 특파기가 10m 이상 되거나 뭐 교각의 거리가 50m 이상 되거나 아주 크고 위험한 공정에는 공사 사전에 위해용 방지 기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심사가 16건 했고요. 심사하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에 과정 관리를 합니다. 과정 관리를 601건 정도 했고요. 또 이제 불시에 현장에 나가는 페트롤 점검 이런 부분도 795건 정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재해 예방 기관인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보면은 1억 이상 120억 미만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재해 예방 지도 기관을 통해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1억 이상 120 미만 현장 우리 창원 지역에 3,375개 현장에 대해서 월 2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바나트리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세종 붕괴 현장 이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 특별 감독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사고가 아주 크게 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그다음 최근에 뭐 1년 동안에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특별 감독을 하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저희 우리 경남 지역에서 그런 특별 감독 대상이 없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1년에 3명이 사망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 감독을 했는데 보통 특별 감독은 저희 노동부하고 공단하고 같이 하는데 한 기본적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인원이 투입되어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하는 감독을 특별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당히 뭐 특별 감독 한 3주 정도 하면 지수 건수가 많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한 800건, 900건, 한 1000건씩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태료도 한 몇 억씩 이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감독이 또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특별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지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에 를 통해서 주요 자율 점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포하고 있고요. 또 각종 OPS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협의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대재해 사이렌을 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 대충 보면은 창원 내 안전보건 관계자, 뭐 공장장님이라든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분들이 한 1,497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사고 나는 거 있으면 거의 실시간 한 오늘 사고 나면 내일 정도에 바로 그냥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위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으로 뭐 다 하는 부분들이겠지만은 우리 언론 매체라든지 또 각종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챙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고용노동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조직입니다. 사고를 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재 예방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이 산재해 있는 작업장애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고용노동부의 활약을 잘 전달해 주신 이근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발제와 토론을 마쳤고요. 자, 토론을 마치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좌장이신 안전발전연구원 이진규 상임대표님께 넘겨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규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중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은 뭐 일반 시민은 없습니다. 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특히 오늘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이분들이 재난안전교육 강사와 활동가 그리고 이제 우리 경남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광역 화재 조사관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화재와는 뭐 뗄 수 없는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활동을 하시면서 오늘 그 자료를 이렇게 이제 이영수 의원님 거, 그다음에 김정찬 우리 예방안전과장님 거, 고용노동부 이제 이근규 수석과장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사실 이게 약 한 열흘 이상의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만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걸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 엑기스들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공유를 위해서 그 페이지에 보면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제 안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블로그 들어오시면 오늘 올려놨습니다. 오늘 요 토론 자료들을 공유를 자료집을 만들어놨고요. 아까 이제 사회적 설명했지만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종이 없는 회의나 토론회를 자꾸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가 없다 보니까 종이를 안 보시고 화면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토론회에 더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우리가 자원도 전략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 지금 이제 광역화재 조사관들 앉아 계시고 재난안전 교육하는 강사님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토론회가 좀 더 확대되어서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가 4시 반까지입니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맞추는 거를 아주 불문율이기 때문에 4시 반 이후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빨리 신발에 박제선에서 1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이제 정말 현장에서 이제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제 감성규 시설물해체공사 협동조합 이사장님, 직접 현장에 또 지금 현장 일하시라고 오셨고, 또 유인호 우리 저 건설 인용 근로자 협회 또 본부장님도 현장에 계시다가 이제 양복을 갈아입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두 분의 현장을 직접 지금 정말 공사 현장에서 지금 직접 하고 계신 분들 말씀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응답을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해 주시고 짧게 응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의, 내가 먼저 선구자로 한번 마이크를 잡겠다. 노래방 가면 서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해서 여기서는 잘 안 잡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제가 강의는 많이 나가지는 않은 편인데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데 재난 안전교육이 너무 딱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긴장감도 풀고 좀 더 이제 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좀 하는데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안전이라는 과목이 재난이 또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늘 토론의 제가 자장 전문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정시 씨 경남의 통합위기관리센터 지금 사업 추진 창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시 대표님. 앉아서 해도 되죠. 마음대로 하십니다. 네. 오늘 이런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및 화재 대책 토론회를 시민단체 안전발전연구원에서 주최 주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경상남도나 노동부든 소방본부에서 실제로 해줘야 되는 일들을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준다는 것은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이런 토론을 개최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사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이진규 대표를 비롯한 안전발전연구원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크게 질문할 건 없고 이런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주의한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소방본부든 경상남도든 노동부에서 좀 더 밀착해서 자주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고는 더 예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잘 모르던 것들을 오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하지 않고 오늘 나오신 그 토론도 발제도 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런 토론을 자주 안전발전연구원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주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시민단체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관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오늘 그 경남 노인회 회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단체가 활발한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게 된다는 데서는 특히 우리 재난안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매 분기 이제 안전과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에는 우리 경남도 준내체방과에서 주최 주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석하시고 기관들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질의나 질문하실. 예. 저쪽에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수림미니 대표 김설량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강연의 장소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조 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의 어떤 그런 거는 감전이라든지 아니면 배전반의 어떤 과열로 인해서 사고가 저희들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는 도 의원님께 한번 그걸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시공을 할 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를 짓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정 규모의 어떤 아파트를 건설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안에 어떤 소방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몇 평 이상이나 어떤 규모에 대한 그거를 아예 그 조례로 한번 그걸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화재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도 옆에 피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 건설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다도 어떤 시공 자체에 들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복제화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으면 더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문득 들었고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알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네. 그 좋은 질의에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남에는 한 80만 가구, 경남 전체 우리 330만 도민 중에 한 67%가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파트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 시공을 하고 중공검사를 하고 중공검사를 품질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에서 품질검사가 해서 한 1000세 정도 하면은 한 3가구 정도 이렇게 품질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소비자 감독도가 사실은 준공 후에 많은 민원들이 정말 접수가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정책 지원금의 몇 프로 정도 하게 됐습니까? 전세대 정도 되면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같이 그러니까 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품질 점검단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공허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소방본부에 그 김용창 과장님도 와서 소방안전품질점검단이라고 우리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 경남소방본부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시설 사용 인가 전에 소방안전품질점검단을 통해서 많은 그 화재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주 조금 전에 제안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앞으로 더 많은 제도를 좀 정비해서 우리 한 80만 가구의 67%의 경남도민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부분에 더보다 안전한 어떤 그 책임감을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잘 마음에 새겨서 더 좋은 나은 제도로 또 그리고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만족합니다. 네, 아주 만족까지 하셨습니다. 네. 자, 이게 저기 마이크를 네. 광역화재 조사단이신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교육감사신가요? 네, 둘 다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장 점검 시 소화기 피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 같은 경우에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작업자들이 즉각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좀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예. 소화기 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할 수 있는데 소화기가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급된 게 3.3kg 분말 소화기인데 사실은 1.5kg짜리도 있고 또 약식으로 에어로졸식도 있고 차량도 있고 있는데 사실 소화기가 일단 한 5kg짜리를 소지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공사 중에 5kg짜리를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아무런 그렇게 산전적으로 힘이 세면 되는데 힘들겠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에어로졸식 이렇게 분사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행식성도 행식성은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눈앞에 그냥 간단하게 불이 났을 때 그거 가서 빨리
푹 끓은 수준이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만능이 아니거든요. 3.3kg라도 하면 30초, 20초 내지 30초 하면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화기를 비치할 때 반경 한 5m 내에 소화기를 군데군데 두고 발견하자마자 바로 가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몇백 그램씩 하면서 10분, 20분 뭐 이렇게 하는 걸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게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효리하게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사실 이제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스프레이식 간이 수화기입니다. 휴대용 수화기인데요. 이게 딱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케이스가 돼 있어서 여기 이렇게 넣어서 여기 직지가 돼 있어가지고 벨트에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 차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프레이식 강화 액수화기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남에는 유일하게 이제 수출 자유지역 안에 이제 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나와서 이게 작업 현장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옆에 허리춤에 차고 화재가 딱 났을 때 초기 진압용으로는 적절하지 않겠나는 안전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제 정말 건설 현장에서 이씨는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의견과 함께 다른 의견도 마이크를 좀 주시죠. 우리 먼저 실서물대책공사업의 감성교육 조합 이사장님. 네. 앉아서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네. 목장이 좀 챙겨가지고 돼가지고 여러모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현장에 주로 보면 시설물 해체 쪽이다 보니까 건물을 해체하는 철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방금 기장에서 발생한 화재나 이런 거는 건축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발생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 내부에 전기가 이제 합성이 되거나 그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다 예방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현장에 개입되기 전에 다 교육을 시킵니다만 간혹 부주의로 인해서 천장 쪽이나 또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스파크가 있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좀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그런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사에 바로 작업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과 또 화재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또 훈련을 많이 좀 합니다.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방금 소화기 부분은 상당히 좀 와닿네요. 그런 게 그건 왜냐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주로 그라인드 작업하다 보면 절단이나 이런 쪽에 화재가 좀 발화 요인이 좀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살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해체할 때도 그건 충분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혹시나 부분적으로 어떤 건물 내부에 다른 장소에 있는 분이 무슨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긴급하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도 어떤 건설 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저런 부분을 한번 좀 권장해 줄 만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이 지랄에서 박수를 안 치다가 현장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방금 감성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현장에서 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아주 이제 필수적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재난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왜 좀 이렇게 제품 이렇게 소화 연구에 대한 정보가 좀 공유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사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떤 기업체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건 정말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윤을 통하고 자꾸 해서 또 한 제품 이런 소화 연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설, 엔지니어링 측면이 다 확대되고 발전되어야만 우리 사회 이렇게 작업 현장, 건설 현장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극대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괜찮겠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리 경남 지역의 기업인데 불구하고 이번에 저기 시국이 어제였다 보니까 또 탄핵 전국에 경찰청에 이게 아마 5,000세트가 요보다 큰 수확이랍니다. 5,000세트가 경찰청에 납품이 됐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신뢰 있는 기업이 우리 경남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아이고 형님 네 마이크를 예.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는 상당히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작업자도 물론이지만 그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될 우리 기업주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수반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관리 감독하는 소방본부라든지 고용노동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그 현장 상황을 보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 제주항공 사건 나왔을 때 이래 보니까 이게 전 TV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요. 뭐 A 방송, B 방송, C 방송 하여튼 대한민국에 나온 방송이라는 방송은 다 중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체, 저 단체, 요 단체, ABCD 단체라는 단체는 다 가가지고 브리핑을 받아요. 그러면 언제 구조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방본부가 아니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한 번, 두 번, 하루 한 세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로 그 브리핑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정치 쪽에서도 합의를 좀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줘야지 현장에는 지금은 난리가 나 있는데 뭐 A단체, B단체, C단체, A, B, C 정당들이 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브리핑 받고 그거 합니까? 의전도 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사고가 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를 수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스마트한 의원 또 정치위원장인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입니다. 그 방금 그 제품 있죠? 네. 경남에서 생산되는 제품 맞죠? 네 맞습니다. 유일합니까? 아니 자 그 제가 못 아니 그래서 제가 유일한지 아닌지 관계 없어요. 네네. 어쨌든 경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강순희 과장님하고 김종천 과장님은 현장에 뭐 지도를 가거나 또는 건설 현장에다 경남도에서 공부를 못해서 저 제품 좀 그 경남 생산 제품으로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세요. 제품 팔아서 올 거 아니에요. 뭐 주고 소득권에 사주면 됩니까? 혹시 현장 가셨다가 이 제품 혹시 가지고 다니는데 보시고 경남 생산 제품 아니면은 좀 더 지도 감독을 좀 더 빡세게 해가지고 왜 경남 제품만 사주고 경남의 기업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셨죠? 강 과장님 아셨죠? 강 과장님 살아 소리 나눌 테니까 집에 하나만 뭐 내가 사줄게 그거는 사줄 테니까 홍보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또 현장에 있으신
유인호 저희 건설인력 예 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일들협회 영남 본부장 윤호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우리 자장님께서 휴대용 수화기 아주 저는 좋은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건설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상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안전모, 안전띠, 또 이제 합반,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 개라도 구비가 안 되면 일을 안 시킵니다. 지금 이제 현실은. 그러면은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게 거기 법규가 안 되더라도 경남도 안에만큼은 규모가 얼마에 해당되는 공사에는 방금 휴대용 수화기 방금 정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남에서 생산된다니까 저걸 갖다가 업무적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우면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용도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 또 고용노동부 이익교육과장님.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건설 현장에 사람 갖다가 이제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사설 기관에서 건설업 안전 보건 이수증을 발급받아야지만이 가서 거기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를 떼려면은 우리 먼저 컨셉을 이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교육비가 하루에 4시간 교육하는데 한 7만 원 정도 할 겁니다. 8만 원. 예. 그러면 그 7만 원, 8만 원 주고 이제 실제 가작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면 이 노가다 인식이 실은 내가 힘드니까 잠시 며칠, 잠시 몇 달 하면 내 생기는 안 나아지겠나. 내 친구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도 더 일만 또 교육을 받으러 가면 큰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설 기관에서는 자기네가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안심 그럽니다. 저도 가서 이제 교육 받아봤지만은 오늘 이 4시간 교육은 우리가 정규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자월든지 핸드폰을 보든지 절대 제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만 지켜주세요. 그러고 90%가 다 시청각 교육입니다. 물론 교육 내용만 보면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과연 몇 프로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투입되면은 이런 저런 부분은 내가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겠다. 사실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그쪽 교육기관에도 관리감독이 꼭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시하든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많이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짧게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지금 하는 게 건설 기초안전보건 교육이거든요. 우리 이제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현장이 달라지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제 채용식 교육 대신에 한 번만 4시간 받으면은 어느 현장 가듯이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채용식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하면서 좀 더 내실 있고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살펴보고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안전보건 교육기관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 단속 이런 업무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혹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혹시 더 계십니까? 오영님. 죄송합니다. 앞에 오셔가지고 자장한테 머리케 잡고 토론이 아주 하기에 자 이제 많은 이제 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중대재 예방 전문가 그다음에 광역화재 조사단 재난안전교육 강사 여러 분들 모여서 어떤 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아까 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이제 유일하게 요 스프레이 소화기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성 BCC입니다. 네, 한성 BCC인데 그래서 이 업체가 저희 뭐 서로 이렇게 뭐 그게 한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세트를 요 구조 손수건이랍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젖은 수건으로 하는데 요 대나무 필터가 되어 있어서 인체에 좀 무해하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세트를 아마 한성 BCC에서 나가실 때 하나씩 기념품으로 드린다고 하시고 하니까 하나씩 받을. 소비자가는 제가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을 해보니까 큰 놈은 16,000원, 요 놈은 15,000원. 요 이제 제가 경험이 뭐냐면 요걸 가지고 제가 울산 울산 양산간 고속도로 거기 차량 화재가 났었어요. 제가 앞에 가는데 차가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다시방이라고 그러니까 꺼내서 불을 꺼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근데 이제 강화 액입니다. 그래서 한 4m 정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쏘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흔들 필요도 없고 요렇게 한번 잠깐 쏘아보세요. 요 직접 한번. 이게 처음에 한 30분 동안은 식초 냄새가 납니다. 거기 도의 공무원들께서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냄새가 30분 뒤에 네, 저쪽으로 쏘시면 네, 냄새는 기화되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멀리 나가.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네, 분말 소화기는 일회용인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충전은 아닙니다. 한번 근데 계속 일반 우리가 그 주갑식 소화기, ABC 분말 소화기 3.25kg짜리는 쓰면 질소, 가스, 압이 나가서 우리 경남신문에 이제 정강용 국장님 마지막 언론 대표에서 안 하신다고요. 취재 오셔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취재 온다고 없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요점은 뭐냐면 화재 현장에서의 장비 부분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계기관들에서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비 부분은 도에서 조례로도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방과 오늘 사회재난과장님은 오늘 하동으로 출장하셔서 모셨는데 좀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 건설 현장, 공사 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극대화시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것으로서 마치고 마지막 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건설 현장 등의 공사 현장, 화재 예방책과 대응책 마련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나눠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모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할 거고요. 기념 촬영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한성 BCC에서 준비한 공사 현장 그리고 가정, 차량 내 긴급 소화가 가능한 이지 119 소화기 그리고 구조 손수건 세트를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로 한번